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우크라이나와 이라크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던 외국인들이 2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자,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반등했고 유럽은 우크라이나와 이라크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나요? 네, 경기가 최근 들어와서 개인 소비가 좀 위축되고 있고요.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는 추가 금융 완화책은 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기조는 기존과 같은 완만한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고용과 소득은 착실하게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좀 상향 조정시켰고요. 하지만 해외 경제 위험이 높아지면서 수출과 생산 기조는 보합해서 약화로 움직이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수 회복 속에 2%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고요. 잠재 성장률 0.5% 이하로는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앞으로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시장은 기업 수익 동향에 좌우되는 만큼 주가가 하락했다고 추가 완화책을 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기조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비롯해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먼저 GDP 성장률 전망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네, 수요일날 발표되는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로 마이너스 6.9%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된 직후였던 2011년 1분기와 같은 최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수요 감소로 인해서 개인 소비와 주택 투자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반동으로 인해서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미술이나 보석, 귀소품 쪽의 수요도 크게 감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순수출은 전기 대비 연율로 플러스 5.7%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영향이고 수출이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좀 장기적으로 좀 위축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하시는데 이번 주에 발표될 일본의 다른 경제 지표들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오늘은 6월달 제3차 산업활동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마이너스 0.4%로 5월달 0.9%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됩니다. 아무래도 상업 판매액이 0.7%로 2개월 만에 감소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일은 7월달 기업 물가가 발표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4.1%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와서 전력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중간 제품
쪽의 가격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기업 물가를 끌어올려서 경영 환경을 좀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목요일날 발표되는 6월 기계 수주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플러스 10.3%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5월 달에 마이너스 19.5%로 급락한 데 따른 그 기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GDP 성장률과 산업활동지수는 전년 대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 일본 증시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요일날 주가가 급락한 것은 신용거래 추가 보증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주 초반에는 좀 매물 출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엔화가 102엔대까지 지난주에 급등함에 따라서 헤지펀드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손실 회피 목적의 재정거래 해소 물량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도쿄 일부의 그 3월 결산 법인들의 1분기 경상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8.7% 증가할 정도로 아주 양호하고요. 9월 달에 일본의 내각의 대규모 개각이 된 뒤에는 추경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요. 지역 발전 법안 등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주라든지 카지노와 같은 그 내수 관련 테마주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중국의 7월 수출이 플러스 14.5%로 6개월 만에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무역 흑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중국이 수출에 의외로 호전된 이유와 또 언제까지 이렇게 수출 경기가 화랑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의 수출은 3분기까지는 계속 호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구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수요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5월 달에 발표됐던 국무원이 무역 지원 정책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또 올해 들어서 위엔화가 미 달러에 대해서 2% 하락한 데 따른 수출 경쟁력이 회복이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위엔화가 다시 절상되고는 있지만 J커브 효과상 한두 달 정도는 수출 증가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만 수출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 7월달 수입이 마이너스 1.6%로 예상 밖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아마 이에 따라서 4분기부터는 아무래도 국제에서 위엔화 절상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수출 증가세가 4분기부터는 조금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대미 수출이 급증한 때문인데요. 중국과 교역이 활발한 한국과 대만에서는 무역 흑자를 못 내고 있고 유독 대미 무역 흑자 폭이 빠르게 확산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최근 들어와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3,200억 달러 정도에 달했고요. 올해도 줄지를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과거 25년간 중국의 주요 수출국 31개국을 대상으로 한 중용 모델을 이용한 수출을 분석해보면 2005년 이후부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예상치보다는 1,000억 달러 이상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나타나는 근거는 아무래도 대만이라든지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중국의 생산 기지를 두고서 여기서 컴퓨터라든지 휴대전화, 전자제품과 관련된 300여 개 부품을 본국에서 수입해서 중국에서 가공한 뒤에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과 대만의 대미 흑자가 더 높지만 외형상으로는 중국의 흑자로 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지금 대미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 한국, 대만에 대해서 앞으로 통화 절상 압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의 무역 균형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중국으로 하여금 최종 소비 시장을 키울 수 있게끔 시장 개방이라든지 규제 완화 압력을 앞으로 더 높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난 토요일엔 중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대로 2.3% 증가에 머물렀던 만큼 중국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 기조가 아주 탄탄한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또 물가도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재정 자극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정책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정 자극 정책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들을 보면 10월부터 베이징, 텐진, 허베이를 연결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추진되고요. 장관 뉴욕의 인프라 개발 외에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전지 자동차에 대한 면세 조치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 정책 기조도 앞으로는 좀 더 과감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관심은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될 7월 성장률 지표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7월 성장률 지표도 뚜렷한 회복세를 역시 보여주겠죠. 네, 미세 조정 정책의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 소매 판매는 전달과 같은 12.4%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집값 하락에 따른 내구 소비재 쪽의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쪽에서는 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7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6월 9.2%보다 하락한 9% 전후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작년 이맘때 산업 생산이 9.7%까지 높았던 역기조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여름철이면은 전통적으로 전력 소비량이 좀 3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아무래도 휴가철에 들어갔기 때문에 산업 생산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7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전달보다는 0.1%포인트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서 투자와 성장, 그리고 고용을 창출시키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였던 창의 에탄올이 14,800원 손절가를 터치하셔서 패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승률은 11승 11무 9패가 되셨는데요. 창의 에탄올 아직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패죠. 패가 되고. 만약에 5%가 나지 않으면 그건 무승부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창의 에탄올 1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분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분봉 보시면 지금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요. 앞에 이 거래량 자체를 큰 거래량인 팀에서 지금 소비를 하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매집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매집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개인 물량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개인 물량이 얼마만큼 남아있나, 있나 없나 테스트하면서 내리는 모습이고,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올라오는 타이밍에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매집이 끝난 상태고 지금은 이렇게 한 번 더 힙소 구간을 주면서 주가를 크게 올리겠다는 그런 심산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상한가를 갈 건데 이제 언제 가느냐가 중요하죠. 과연 오늘 갈 것이냐 아니면 내일 갈 것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꼭지게 보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15,000원대 돌파가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매매에 대한 패턴으로 자리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 유통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성화가 기대가 되는 상태고 현재까지 그렇게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포스코의 연련 및 냉연 판매 대리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럼 포스코와의 관계 점유율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글씨가 나오는데요. 상단에 이제 삼연철강, 대동스틸, 윈스틸, 동양의 스택, 그리고 부국철강 이런 순으로 조금 나와 있는데 2013년도 기준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체크를 해보시면 부국철강이 한 15.17%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여기 위에 윈스틸이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5%에서 17%대의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액을 같이 한번 보시면 부국철강이 포스코와 가장 밀접한 유통회사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고 거기에 대해서 포스코의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러면 이런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유통 마진이 좀 더 발생을 함으로써 2분기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지금은 차트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 보시면요. 자, 큰 봉이 자체가 한번 크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매집봉 다시 하단에서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 자, 여기 이 선입니다. 자, 2280원 아니면 2200원 요 사이가 지금 매매 구간인데 자, 얘네들이 과연 오늘 올릴 것이냐 아니면 요번 주 안에 어느 포인트에서 올릴 것이냐 그 차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요번 주 안에 올린다면 또다시 승리가 될 수 있겠고요. 요번 주 안 말고 다음 주에도 올리면 그때는 또다시 무승부가 되겠죠. 뭐 시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시청자분들한테 수익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를 해보시고 자, 매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죠.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180원 자리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이 우리가 이 종목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에 즐거운 출발하시고요. 이번 주는 또 휴일이 끼어 있습니다. 휴일이 끼어 있고요. 그리고 저하고 예병군 멘토하고 금요일 날 창원 그리고 토요일은 구미 무료 강연회를 가죠. 그때도 많은 참석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고 즐거운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부국 철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개장 5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뉴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자체가 일단 상승으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죠. 뭐 해외 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의 모습만 보신다라면은 반등 없이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권역이기도 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오늘 상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승을 하더라도 돋지나 아니면은 소음봉이 되면서 마감되는 것보다는 오전에 상승폭이 비록 조금 약하더라도 오히려 오후장 갈수록 상승폭을 늘리면서 양봉이 출현되는지 여부를 좀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하시자. 그래야지 심리가 좀 개선되는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보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마찬가지로 좀 어중간한 위치에 놓여 있죠. 지난주 월요일까지 반등 나온 다음에 그 이후부터 추가적인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중립 지지 라인이었던 한 545포인트, 120선 라인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 120선 정도를 회복한지 여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양봉이 출현될 수 있는지 계속 음봉이 나왔던 부분들에서 양봉이 출현되면서 마감하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오전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전일에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좀 뭘 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 기준으로 네이버, 그리고 KT, KB금융, 한국전력, 삼성물산, 현대제철, LG전자, 현대건설, SK, 롯데쇼핑, 한전, KPS, 코웨이. 사실 보면 최근에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통 이 사던 종목을 뭐 계속적으로 좀 사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또 오랜만에 이제 LG전자가 좀 올라왔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기관 기준으로 좀 보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진로, KTNG, LG이노텍,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KT 기아차, LG전자, 현대아이스코, 호텔신라, BS금융지주 이런 종목도 샀거든요. 접점을 좀 찾으면 LG그룹주가 좀 눈에 띕니다. 양측 모두 LG전자에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LG이노텍까지 좀 매수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LG그룹주가 잘 메꿔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양수급에 긍정적인 어떤 유익을 좀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LG그룹주들이 견고한 모습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자동차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좀 드렸는데, 중요한 게 이제 완성차냐 자동차 부품이냐 이 부분의 문제지, 저는 자동차 운수장비업체 전체적으로는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대한 매수도 좀 보입니다. 특히 이 성호에이텍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완성차인 기아차, 현대차도 좀 좋아 보이고, 자동차 부품 이 업체들도 충분히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자동차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좀 이 강세를 견고한 모습을 좀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수급 사이클로 좀 봤을 때는 이제 LG그룹주하고 오늘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견고한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분위기 한 코스피가 1% 정도 상승을 보여주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난주에 낙폭이 좀 심했다라는 것을 좀 체감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2050포인트 회복을 한다라면 일단 21선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5일선도 회복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양봉이 나오기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워낙에 갭 상승이 크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봉 출현 여부보다도 이 상승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마감되는 여부를 좀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250포인트, 어쨌든 최근 3년 내에 최대 저항체에서 250포인트를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조금 이번 주에 좀 금이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월요일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신다라면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0.66%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548.48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일단 121선, 61선 회복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 그래도 55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가 지난주에 결국에는 저항이 돌파가 실패되면서 마감됐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가 쉽진 않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550포인트대에서는 좀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주 초반에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매물 소화 이후에 2차 상승을 보이는 것이라면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보다는 일단 긍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어쨌든 지수가 상승하는 것 대비해 좀 약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0.7%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선물 베이시스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물 베이시스 동향이 2주 전에는 2포인트 전후로 해서 움직였고, 지난주 같은 경우 1포인트 내외로 움직이던 상황에서, 이번 주 월요일의 시작점은 어쨌든 1포인트 이하로 출발해서 0.55포인트 정도 출발한다는 얘기는,
일단 프로그램이 매수보다는 약간 매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급 동향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선물 베이시스가 개선이 된다라면은 코스피 아침에 나온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 동향 좀 유념하시면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환율적인 부분들을 보신다면 한 5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1031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흐름을 보신다면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조금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약간 상승 세기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1040원대 근방까지 갔다가 다시 1030원 초반에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적인 부분들은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한 1035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로는 1040원대, 하단은 한 1030원대를 조금 박스권 장세로 움직이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 약간 변동성은 크지만서도 큰 흐름은 횡보세,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 초반 환율적인 부분은 크게 리스크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수 모두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1.65% 오른 15,022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을 빼고는 모두 빨간불을 켰죠. 현대차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49% 상승한 4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5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소폭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네이버 역시 모두 1% 이상 상승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2% 넘는 상승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네요. 삼성생명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오늘 1%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0.75%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은 0.56%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서와 GS 홈쇼핑 역시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김근혜 연구원님.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시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코스피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은행, 증권, 그리고 철강, 금속, 전기전자, 금융, 운수 장비, 그리고 보험, 건설, 서비스, 기계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이나 금융 쪽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일단 제주은행, 기업은행 플러스고요. 증권주들도 좀 살펴드리면 일단 증권주들 중에서 SK증권, 그리고 현대증권, 유진투자증권, 동부증권, KTB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NH농협증권, 대우증권, 교보증권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들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는 고려제강 오늘 많이 오르고 있고요. 동양철관, 서원, 그 다음에 문배철강, 현대 BNG 스틸, 황금 ST, 대우 AL, 한국주철관, 하이스틸 같은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이제 IT 같은 경우로 좀 살펴드리면 전기전자 쪽은 오늘 동부그룹주들 역시나 계속적으로 좀 자구책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을 받으면서 동부하이텍 많이 오르고 있고요. 경인전자, 그리고 LG이노텍, SK하이닉스, GS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자화전자, 삼성 SDI, 일진전기, 써니전자, LG전자도 오늘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증권주 외에 또 하나의 이제 금융업종을 좀 살펴드리면 증권주 말고도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금융지주라든지 KB캐피탈, 그리고 우리금융,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 보험주, 은행주 대부분 오늘은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나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낙폭이 좀 줄어들면 당연히 좀 상승폭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운수장비 쪽은 오늘 서현이 상한가로 다시 한번 또 갔고요. 새로운 오토모티브, 화승, R&A, 덕양산업, 삼성공조,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있고요. 현대모비스, 삼신브레이크, 만도, 기아차, 현대차, 대부분의 종목 오늘 또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종이 목재, 정보기기, 코스닥, IT 종합, 컴퓨터 서비스, 반도체, IT 하드웨어, 방송 서비스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콘텐츠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는데, 그 안에는 역시나 이 게임주들이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드래곤플라이가 8%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위즈 인터넷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데이 토즈, YD 온라인, 액토즈 소프트, 웹젠, 디지털 조선, 네오위즈 게임, 컴투스, 그리고 넥슨 GT, 대부분의 게임주들 플러스로 좀 상승폭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IT 소프트웨어 쪽을 좀 살펴드리면,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역시나 게임주들이 속해 있는데, 게임주들을 좀 빼면 가비아라든지, 그리고 이상네트웍스, MDS테크, 갤럭시아 컴즈, 옴니텔, 토탈소프트, 라운시큐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네요.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는 동아기업, 그리고 한국패키지, 대림제지, 삼성 LNS, 무림 SP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정보기기 쪽을 좀 살펴드리면, 정보기기 쪽에서는 아이리버라든지, 그 다음에 미동전자통신, 그 다음에 코원, 토비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양시장 모두 좀 강하게 시작을 하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순매수해주다가 기관은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네요. 네, 전체적으로 수급이 썩 좋은 건 아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이 뭐 아침장 한 70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금액이 큰 의미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4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도 한 700개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외국인들이 수급이 선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된다. 왜냐면은 이번 주 목요일에 만기도 있고요. 뭐 금통위 결정도 있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이 어쨌든 지난주부터 약간 매도 물량을 계속 누적적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선물 쪽에 대한 매도 물량이 풀리지 않는다면 매수 부분을 우리가 크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동향을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코스닥을 조금 매수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만은 결국에는 300억, 200억, 400억, 200억 꾸준하게 좀 강한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렇다면 기관이 매수를 보여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관도 꾸준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만 코스닥을 매수한다고 한다면은 코스닥의 반등은 쉽지 않다라는 거 좀 유념하시면서 코스닥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가 좀 들어온 여부를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장비 쪽도 일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은행 업종군이라든지 금융, 전체적인 전반적으로는 약간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그 지정 리스크가 좀 발생했던 건설주 관련해서는 뭐 크게 매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화학적인 부분들, 화학주하고 그리고 유통업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통신업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은 일단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로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시장 살펴봤고 이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외환시장이 5원 60전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5원 60전이 하락한 1,030원 9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하락폭을 좀 더 키우고 있습니다. 1,029원 30전까지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1,029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 환율이 하락한 것은 미 오바마 대통령의 이라크 공습 승인의 여파가 일단 크지 않았고요. 여기에 러시아와 관련된 지정학적 불안 요인 역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완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던 것은 미 국채 수익률의 동향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시아장에서 미 국채 수익률의 급락과 함께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위험 회피 장세가 진행이 되었고요. 유로화를 제외한 나머지 위험 통화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완화된 점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은 유럽장이었는데요. 미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반등하면서 달러엔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엔화의 약세와 함께 유로화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위험 통화들이 반등하는 등 위험 선호도가 회복되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뉴욕장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현상은 지정학적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와 동시에 미 국제 수익률 역시 동반으로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에 따라서 위험 통화들이 더 강세를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주말 뉴욕장에서는 미 국제 수익률의 반등이 달러화의 기술적인 반등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위험 통화들의 반등은 대부분 유럽장에서 나타나면서 뉴욕장에서는 달러화의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이러한 뉴욕장의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달러원이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금통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 역시 달러원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정학적 불안 요인은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인 이슈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추세보다는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달러원은 호주와 중국 경제 지표 동향에 따라서 호주 달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 주요 변수가 되겠고요. 미 국제 수익률이 지난 주말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달러화의 전반적인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로달러가 지난 주말에는 반등했습니다만 유로존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하락세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없다면 유로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원화에게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환율의 매우 완만한 수준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1,030원을 전후한 거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너무 그동안 좀 하락했었죠. 5일 만에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현대하이스코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 CJ E&M과 CJ CGV는 명량이 1,000만 돌파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먼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삼성전자가 뭐 오랜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과연 더 나아질 수 있느냐, 단기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털 자체가 좀 나아질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를 좀 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급적으로 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까지 좀 봐야겠죠. 장 끝날 때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130만 원을 좀 돌려놔야 삼성전자가 다시금 좀 주가를 좀 돌릴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지금 주가 수준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한데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30만 원이 깨졌다는 부분은 좀 낙폭이 어느 정도 단계 좀 과했다 이런 분위기는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총알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시간 텀을 좀 두시고 물론 좀 두셔야겠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좀 두셨다가 좀 추이를 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로 좀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이제 실적 같은 부분은 스마트폰 부분이 좀 많이 다운이 되면서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많이 미치는 영향이 컸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우리가 좀 주력했던 부분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성장세가 굉장히 좀 줄었어. 그러면 큰일 났다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결국에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는 가장 큰 작업은
이 스마트폰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굉장히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가시화되고 발견이 된다면 저는 뭐 금방 주가를 과거 수준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좀 시나리오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아이스코가 2분기 깜짝 실적이 나왔죠. 뭐 주가상으로는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이미 좀 녹아 있었습니다. 뭐 저주가를 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일단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에서 932억 6,1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 106.4% 증가를 했습니다. 뭐 2배 이상 증가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 1조 631억 원, 2.5%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이 600억 6,400만 원으로 15.5%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좀 늘었는데 매출액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늘진 않았고요. 당기순이익은 좀 오히려 줄었다. 그래서 2분기 연속적으로 좀 어닝 서프라이즈는 달성을 했는데 이제 마진 개선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중국 법인, 터키 법인의 신설 법인의 이익 개선이 이제 견조한 영향을 좀 보여줬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단기순이익이 생각보다 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주가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확인될 게 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쪽 법인의 냉연 재고 미실현 이익 자체가 좀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수익성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유정관 덤핑 방지 과세율이 부과가 되고 나면 하반기부터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기대감이 조금 더 크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CJ ENM인데 사실 명량이라는 영화가 뭐 지금 국내 영화 산업에 있어서 가장 화두죠. 모든 이 국내에 상영했던 과거의 영화들이 가지고 있던 기록들을 갈아치우는 굉장히 돌풍의 중심인데 뭐 사실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요. 일단 주변의 평은 굉장히 좀 재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CJ ENM 같은 경우는 이 영화 명량이 이 최단기간 관객 동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기본 돌파를 해놨고 또 아직까지 충분히 좀 상영 시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제 모두의 마블이 아시아 지역에서 흥행에 좀 성공을 하면서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부문 그리고 게임 부분이 모두 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최근에 좀 주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 이제 5만 원을 돌파해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좀 결정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5만 원을 돌파시켜 놓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5만 6천 원 부분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5만 원을 못 돌파해내면 결국에는 5만 원에서 뭐 한 4만 원 수준의 박스권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백화점입니다. 위니아 만도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강원랜드인데요. 강세가 무섭습니다. 실적 개선과 배당 증가 기대감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텔레칩스인데요. 2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현대백화점 위니아 만도를 인수를 하죠. 뭐 김치라든지 뭐 가전제품을 좀 만드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1999년도죠. 만도가 이제 원래 이제 범현대가 그룹인 한라 그룹에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영업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다가 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 부분, 김치냉장 같은 걸 전문적으로 만드는 위니아 만도가 다시 또 빠져나오게 됐죠. CVC 파트너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모투자펀드 쪽에서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백화점이 한 1,500억 정도 인수 금액을 설정을 해서 인수를 하겠다 이게 나왔죠. 어찌됐든 뭐 현대백화점은 어쨌든 대형 유통망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니아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 서로 만난다라면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 지난 3개월 전인가요? KG그룹에서 위니아 만두를 인수한다니까 위니아 만두 측에서는 뭐 어떤 전문적 제조업을 하지 않는 업체가 인수한다고 해서 뭐 노조가 반발을 했었는데 이번엔 아무래도 뭐 전문적 제조업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유통업체이기도 하고 예전에 현대그룹 쪽으로 다시 편입된다는 기대감으로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시너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이제 현대백화점이 뭐 위니아 만도를 조금 더 자회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마케팅 부분들 측면에서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위니아 만도가 가전시장에서 가장 크게 메리트 높은 게 뭐 김치냉장고, 김치 하나 하고요. 그리고 뭐 에어컨 관련해서는 뭐 크게 시장에 어쨌든 다른 대기업 대비해서는 크게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현대백화점만 가지고 어떤 상승 효과를 누리기에는 좀 제한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것이 반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한 14만 한 5천 정도 이상에서 가기 힘들다. 최근에 백화점들 특히 이제 대형 유통사들이 실적이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이러한 이슈로만 올라가기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강원랜드가 한 2% 넘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강세를 띄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강원랜드도 일단 고배당주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카지노 업장을 증설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효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올 초까지는 그에 대한 그 평가가 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다시금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7월 달부터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35,000원에 대한 매물대를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초 혹은 작년에 기록했던 고점대이기도 하고요. 작년 7월 달 그리고 연말 연초 때 기록했던 자리가 35,000원, 6,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시는 것도 뭐 먼저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한 35,000원 정도를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텔레칩스가 흑자 전환 얘기가 좀 나왔죠. 거의 2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계속 적자를 보여주다가 이번에 그 매출액 208억, 영업이익 17억 8천만 원, 당기순이익 14억을 보여주면서 흑자 전환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텔레칩스는 원래 이제 무차입 경영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띄었다가 이번에 흑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반도체 부분 쪽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약간 뉴스가 좀 안 좋은 뉴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4,800원대가 어찌됐든 지난 4월달에 고점대였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약간 걸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수렴은 거의 다 마무리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4,700원 혹은 4,800원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게 돌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치 그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G 이노텍입니다. 실적 기대감에 3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동양철관이 강세라고 합니다. 자, 러시아 사할린에서 남한으로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 연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라고 하죠. 세 번째로는 블루콤입니다. 블루투스 헤드셋 성장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기대감 그 중심에 이제 G3가 있는데
G3가 뭐 LG전자에 전략적으로 내놓은 폰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굉장히 좀 반응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부분에서 좀 이 성장률이 정체를 하고 있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 오히려 역으로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실적하고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인데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3분기에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제기가 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LED 매출 비중이 좀 증가가 됐고, 이제 원가 개선도 이루어졌고요. 거기다 플러스 아이폰 6 출시, 그래서 모바일 관련 부품의 증가, 이 부분인데, 일단 아이폰 6가 최근에 좀 이 시장의 어떤 이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아이폰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주가를 좀 견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은 동양철관인데, 동양철관이 이제 사할리 북한을 연결하는 가스파이프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러시아 사할린에서 남한으로 연결하는 가스파이프 연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조선신보가 8일에 메아리란에서 러시아 가스파이프 라인을 남녀까지 연장하는 데 대해 로시아, 그러니까 러시아죠, 남조선 사이에 합의를 보고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통일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굉장히 좀 폭넓게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북러 사이에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경제 교류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라선항과 시베리아 철도의 연결 이미 끝났고요. 두만강에는 새로 또 차량 전용 철교를 가설할 계획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러시아를 넘어가는 통항로가 굉장히 좀 많이 확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유라시아로서 진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블루콤인데, 블루콤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진동 모터 부분에서 신규로 중국 로컬 업체를 고객으로 확보를 하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혀졌죠. 현재 중국 시장에 휴대폰 로컬 업체들의 약진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브랜드보다 중국 업체들이 로컬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활약을 하고 있다. 근데 로컬 업체들의 높은 판매량 증가가 블루콤의 리니어 진동 모터 및 마이크로 스피커 매출 확대에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중국 쪽에 고객사를 잘 확보를 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이 좀 커가면서, 그리고 중국 메이커들이 커지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는 건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좀 돌파해야 될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구간 매물대, 그리고 그 위에 뭐 이평저항대, 이런 부분들을 좀 돌파해내야 결국에는 반등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였던 SK하이닉스가 오늘은 5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2분기 실적 악화에 낙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웰크론 강원입니다. 환경 규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SK하이닉스가 한 5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4만 5천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약간 상승폭은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낸드 플래시라든지 D램의 가격세에 뭐 긍정적 흐름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 좋아진다라는, 입장이 한 60-70% 차지하고 있고요. 7월 달 들어서 약간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 또 한 20-30% 정도, 혹은 40-50% 정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판매가 좀 젖어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PC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의 중국 업체라든지 대만 업체들이 이제 D램을 약간 기존의 재고 물량을 조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하반기에 좀 약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가격 상승도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반도체 업체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연출했는데 조금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뭐 우려감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완성업체 쪽에서의 매출이 감소가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부품업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신제품 효과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뭐 애플 아이폰 6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갤럭시 노트 4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효과는 예전보다는 못한다 생각한다라면은 반도체 업황도 조금씩은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뭐 45,000원대에서 한 46,000원, 7,000원대까지는 일단 제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좀 좋아져야 된다는 거 좀 같이 연동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적자폭이 더 확대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 990억 정도 매출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124억 정도 영업손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문제 결론적으로는 2차전지, 음극재 이쪽에 대한 매출이 좀 감소가 됐다라는 부분들하고 뭐 PCB 관련해서 계속 적자가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1년 가까이 지지가 됐던, 9,000원 라인, 한 10,000원 라인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게 작용하고 있고요. 이 자리가 이탈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크게 본다라면은, 하락 삼각, 추세대의 지지 라인이 이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좋지 못할 주가 흐름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테슬라 효과니 전기차 효과니 기대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웰크론 강원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한 효과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웰크론 강원 같은 경우는 뭐 폐기물 고형 원료를 생산도 하고 또 산업용 보일러 교체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웰크론 그룹이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이쪽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그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핀다라면은 충분히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를 보신다면 일단 갭상승 이후에 상승 매물로 인해 가지고 좀 약세를,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신다면은 한 3,800원, 4,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로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금리 결정, 옵션 만기 전에 수익 종목을 현금화할 것이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 속에 반등 국면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중국 경기 모멘텀과 국내 정책 모멘텀에 집중한 종목에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유통과 홈쇼핑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해외 증시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관망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번 주 금리 결정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현금화에 주력하자고 의견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전략을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뭐 대부분의 그 증권사 레포트들을 보면은 금리는 인하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그냥 예상치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에 별 충격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반대로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동결이 나왔다. 오히려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에서 2000선을 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옵션 만기 전에 수익 종목들을 현금화할 것은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해소 이후에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전략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떤 홈런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장, 대세 상승의 어떤 장이 아니기 때문에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번트를 노리는 실속 있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좀 더 유효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세 상승 종목으로 이제 관심 종목들을 좀 포트를 압축을 해놓고 시장이 만약에 빠졌을 때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겠는데 뭐 예를 들자면 현대글로비스, 현대하이스코어와 같은 실적이 좋고 추세가 계속 살아있고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압축해놓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초이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배당을 이제 늘리는 따라서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개별적인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라 그러면은 배당주 펀드를 좀 이용한 간접 투자도 상당히 좀 주요할 것 같고요. 뭐 개별적인 배당주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뭐 말씀을 드릴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에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오늘장 전략 채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볼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요새 이제 환절기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죠?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무덥다가 이제 저녁 되면 좀 선선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아마 입추가 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제가 요새 음식들이 이제 하도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빨리 상하잖아요. 그죠? 지금 식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라는 거 꼭 좀 유념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월요일 날이죠. 간다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오늘의 근거를 갖다가 몇 가지로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자, 미국이, 이라크 공습에 대한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려가 금요일날 우리 장에서 좀 나왔는데요. 제가 가족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단기적 악재이다. 하루빨짜리 악재니까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 이라크 공습에 대한 부분은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으로 오히려 미국 증시에도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의 어떤 추세적 하락이냐에 대한 부분과 추세적 상승에서의 조정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박스권을 뚫었는데 그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확 깨고 내려오지는 않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최경환 노믹스라고 하죠. 그죠? 이게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됐던 부분들이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옵션 만기가 진행이 된다면,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장은 오히려 그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그 이벤트에 대비해서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 시장에 대한 조정폭을 다 줬습니다. 근데 그 이벤트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또 실망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 이미 실망 매물은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기대 매물이 기대감으로 인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교황께서 방한을 하시죠. 이 방한에 대한 경제 효과가 5천억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떤 증시에는 악재가 될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치와 부합이 된다면, 자,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DTI 규제 완화했죠? 그죠? 그리고 금리 인하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들고 계세요. 돈을 들고 계시면, 자, 이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에 투자하자니, 부동산에 대한 거품은 조금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올라갑니다. 돈을 그대로 들고 있기는 겁나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자, 투자처,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게 위험 자산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장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자, 최경환 노믹스에서 또 한 얘기가 뭡니까? 자, 배당, 연말에 배당을 하지 않으면, 즉, 결과적으로는 유보율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잉여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리도 떨어졌죠. 자, 부동산은 글쎄요, 라는 의문이 든다면, 자, 주식시장에 투자해 놓으면 배당도 크게 볼 수 있고, 그죠? 그 배당과 더불어서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주가 상승분도 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자금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 최경환 노믹스가 결국은 증시 부양책이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주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옵션 만기예요. 그죠?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있고, 금통위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 금융주하고 증권주를 싹 올려놨어요. 개인들이 금융주와 증권주에 관심을 또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주와 증권주를 지난주에 어김없이 뺐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싹 들어왔죠? 증시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부터 어떤 현상이 나왔는가 하면 주도주로 싹 바꾸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장비 쪽이나 그 다음에 전자 쪽에서의 전자 쪽에서의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요걸 상승을 이어가려고 딱 보니까 금요일 날 악재가 하나 탁 터진 거예요. 자, 그 기관들도 몰랐던 악재죠. 그죠? 이라크 공습 승인이었습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터진 악재였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확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미국에서조차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 이제 기관들이 주도주 재편을 해서 다시 리바운딩 하는 그런 자리대에 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지금은 차분히 대응하면서 위쪽으로 상방향 쪽으로 계속 추세를 이어가는 쪽이니까요. 즐기시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5, 6월 감기는 뭐도 안 걸린다 그러는데요. 그죠? 제가 그 5, 6월 감기에 걸려버리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조정들이 이제는 추세를 다시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가닥 속에 있다. 그 상승 가닥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주도주군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자, 제가 강조드렸던 맛동산 테크. 자, 24,000 넘어갔습니다. 그죠?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다시 45,000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도 다시 19,000원대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은 들어와도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쉽게 꺾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세요. 사물 인터넷이 하반기 주도주를 이루어야 결국은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대기업들의 수익성, 즉, 새로운 날개, 신성장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반영이 돼서 아마 하반기 증시 그리고 내년 상반기 증시까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긴 흐름에서 여러분들 가닥을 잡으시고요. 단기적 흐름에서 뭔가 찾아낼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요. 긴 안목에서 답을 찾아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간다 확 간다죠. 그거 꼭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 조금 단기적으로 자꾸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지금은 단기가 안 맞는 시장이에요.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죠? 코스피 옮겨 타야 된다. 또 코스닥 옮겨 타야 된다. 코스피 옮겨 타야 된다. 이게 벌써 4번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돈만 녹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심지구도 매매하는 게 제일 맞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내일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수급이 좀 악화되면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04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54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